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제가 보면서 그 글 올려주신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라는 것을 알고 계실까? 그러니까 학년도라는 개념을 갖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학년도라는 개념을 갖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채팅창에서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학년도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만 한번 뭘로 할까요? 우리 말할 때 오라는 말 있잖아요. 오 또는 숫자 5 이렇게 학년도 개념이 헷갈린다 또는 헷갈렸었다 또는 헷갈린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오라고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학년도 개념. 아무도 학년도 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예시를 올려주셨는데 예시를 올려주신 것들 중에 그게 2025학년도가 아니고 2024학년도의 예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한 분만 그랬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5학년도 입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거니까 4학년도 학생들이죠. 그쵸? 네, 2024년 학생들. 그러니까 2025학년도라는 건 2024년 학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모집 요강, 전년도 입결을 본다고 할 때는 2023을 보면 안 되고 2024를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2023을 보는 게 아니라 2024를 봐야 되고, 전년도 모집 요강이라는 건 2024 모집 요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이 학년도의 개념, 그러니까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는 게 아니라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걸 보실 필요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예시로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또 이제 제가 닉네임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 이제 14쪽에 가서 보면 뭐 내용이 있다 그랬는데 14쪽에 가면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작년 모집 요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께서 이제 뭉크 SY님께서 서류 접수 기간이 왜 다르냐, 원서 접수 기간이랑 서류 접수 기간이 왜 다르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서 접수를 막 급하게 하느라고 서류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서 접수가 우선이고 이후에 서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류 접수 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전형료와 관련해서 또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전형료라는 것 자체가 단계별 전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건대처럼 여기 밑에 보시면 2단계 전형료 납부가 기간이 따로 있어요. 11월 18일, 그러니까 1단계 학교에서 발표 이후에 11월 18일 5시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원서 접수를 할 때 바로 그러니까 2단계 전형료까지 다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처럼 이게 항공대의 내용인데 1단계 불합격한 수험생의 하나에 2단계 전형료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모집 요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런 것도 좀 차이로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 꼭 이해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또 알아두시면 또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형료가 2단계가 있는 경우에는 1단계 발표 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에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환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 돼 가니까 이제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오셨겠죠.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도 변화가 많은지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건데요. 수시 모집 요강은 수시 모집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시 모집 요강은 수시 모집 관련 내용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이나 전형 방법들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형계획안을 통해서 정시 모집 인원이나 전형 방법 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질문을 왜 하게 되냐면, 자, 자유전공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유전공이. 그러니까 이 자유전공이 생겼는데, 이거 하기 전에 자유전공이 생겼는데, 그 자유전공이 생겨나서 우리가 봤을 때 수시에서 몇 명을 뽑는다는 건 돼 있는데 정시에서 몇 명을 뽑는다는 건 수시 모집 요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시에서 몇 명을 뽑는가가 되게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니시려나? 그래서 우리 밀키웨이님께서 이런 질문을 예시로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대에 이 디자인학과들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디자인학과들이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를 비교해보면 입학 정원 자체가 지금 줄었잖아요. 보이세요? 입학 정원 자체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학 정원 자체가 줄었어. 근데 실제로 보면 수시 모집 인원은 동일해요.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정시 모집에서 인원이 줄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시 모집 인원이 동일하니까 정시 모집 인원이 감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원래는 우리는 전형계획안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2025학년도 전형계획안이 나올 때는 자유전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었고, 그러면 이거를 재공지한 대학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처럼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보니까 2024년 5월 2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2025학년도 대입전형계획안은 원래는 언제 나와야 되냐? 2023년에 나와야 돼요. 2023년에 나와야 되는데 그 2023년에 나와야 되는 전형계획안이 2024년 5월 29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된 모집 요강을 재공지를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정시에 관련된 걸 보시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 5월 29일 날 올라온 이 국민대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안에 보면 일반 전형의 이 세 개 학과가 21명, 12명, 16명 이렇게 뽑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 정시 모집 요강이랑 비교를 해보면 32명에서 21명, 22명에서 12명, 21명에서 16명. 그래서 정시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긴 한데 그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서 보면 재공지된 모집 요강과 그 재공지된 모집 요강을 다시 또 작년 정시 모집 요강이랑 비교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됐냐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수정된 전형계획안을 올려준 대학이 있고 올려주지 않은 대학이 있습니다. 조만간 수정된 전형계획안을 한번 또 다 다운로드를 해서 입시 채널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입시 채널에 올려놓고 나면 올려놨다고 제가 또 공지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다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이제 리허설 버전 2가 있는데 리허설 버전 2에 그 앞에 코멘트가 들어가요. 리허설 버전 1은 따로 코멘트가 없고 리허설 버전 2만 이제 코멘트가 들어가는데 그 코멘트를 쓰느라고 이 35개 대학을 2주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대학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35개 대학 중에서도 한 30개 대학 정도만 수정 모집 요강, 전형 계획안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정 전형 계획안을 이제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해가지고, 입시 채널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정시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 수정된 전형 계획안 올라온 대학들 올려놨습니다. 입시 채널에. 그러면 와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케이님 오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상하신 대로, 이 정시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건데, 우리 이제 행운목 3님이나 커피 619님께서 또, 별 064님, 그리고, 별 064님께서 다 마찬가지로 무슨 질문을 해주셨냐면, 이거까지 하고 가야 되겠구나.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누가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원하는 대로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은 2024년 5월 말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모집단위 변경 승인이 5월 중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2026 전형 계획안은 2024년 4월 말에 발표가 됐죠. 그쵸? 그러면 2024년 5월에 승인이 난 거는 2024년 4월에는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니까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하고 2026학년도 전형 계획안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는 자유전공이 있는데 2026학년도 전형 계획안에는 자유전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에리카를 보고 있는데, 에리카의 그 라이온 그 자유전공 그 부분이 2026학년 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있는데 2026학년도 전형 계획안에는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또 기다려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 따라서 이것을 이 발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진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거를 꼭 뭐 안 해주니까 저 학교는 나쁜 학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몇 학과들은 해주죠.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2024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 요강이고 2025학년도 전형 계획안 수정 전 전형 계획안입니다. 보시면 차이가 있는 게 얘는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는 첨단 융합학부가 있는데요. 2025학년도 전형 계획안에는 첨단 융합학부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첨단 융합학부를 작년 4월 말에 결정이 났거든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대학들이 3월 말까지 전형 계획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월 말 이후로는 작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첨단 분야가 결정이 난 게 4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첨단 융합학부가 여기는 수시 모집 요강에는 있는데 전형 계획안 안에는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예고제를 어기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고, 그 예고제를 어겼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지원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이, 이 용어들이 다 있습니다. 동일 전형에서는 다른 모집단위 지원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형 안에 두 개의 모집 단위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원서 쓸 때 되면은 질문 엄청 올라오거든요. 이 질문이 원서 쓸 때 되면은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동일 전형 내에서는 두 개 이상의 모집 단위, 다른 모집 단위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 단위만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형이 다를 때는 그럼 동일 모집 단위를 써도 되냐? 아니면 꼭 다른 모집 단위만 해야 되느냐? 전형이 다를 때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무조건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이 다른데 같은 모집 단위를 써도 되고 전형이 다른데 다른 모집 단위를 써도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동일 전형일 때는 반드시 하나의 모집 단위만 써야 되고, 다른 전형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모집 단위를 써도 되지만 같은 모집 단위를 써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같은 대학이어도 전형이 다르면요, 지원 횟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학의 원서를 쓰지만 이 전형이 다르면은 그게 지원 횟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전형에 쓰게 되면 2번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은 과를 쓰든 다른 과를 쓰든, 그러니까 같은 모집단을 쓰든 다른 모집단을 쓰든 그 대학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생각을 잘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동일 유형의 전형이 복수 지원이 불가한가?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동일 유형의 전형이 복수 지원이 불가한가? 아까 앞에서 말한 동일 전형과 동일 유형의 전형은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전형의 유형은 지금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랑 논술 전형이랑 실기 전형이랑 수능 위주 전형이랑 이렇게 전형의 종류, 유형이 있잖아요. 전형의 유형. 근데 교과 전형 안에도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 전형과 교과 우수자 전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학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동일 유형의 전형의 복수 지원이 불가한가? 저 말은 교과 전형이라는 동일 전형 안에 전형 이름이 다를 수 있고 지원 자격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동일 유형의 전형에 복수 지원이 불가하냐. 저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이거는 대학별 규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그게 가능한데 어떤 대학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질문을 하신 분께서 이제 경기대 복수 지원을 물어보셨는데, 경기대처럼 교과 전형에서는 복수 지원이 되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복수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대에 보면 전형 유형별로 전형 일정이 다른 경우 복수 지원이 가능하나 학생부 종합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전형 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유형이 아닌 다른 전형 유형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 이제 그 별님께서 하신 것처럼 부산대 같은 경우도 보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2회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2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거는 똑같잖아요. 양쪽이. 그쵸? 양쪽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똑같은데, 양쪽이 다 똑같은데, 여기랑 여기 양쪽이 다 똑같은데 여기 맨 첫 줄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 전형은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중복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 지역인재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도 복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학생부 종합 하나, 학생부 종합이랑 뭐 하나, 그리고 지역인재랑 뭐 하나가 할 수는 있지만 학생부 종합과 지역인재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게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대학마다 저런 규정들 자체가 다르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저게 어떤 의미인지. 예, 그래서 어떤 대학은 그 교과 전형 안에서도 복수 지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복수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전형은 복수 지원, 동일한 전형 유형 안에서는, 동일한 유형 전형 안에서는 복수 지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전형에 한 모집 단위만 된다라는 건 개별 전형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형 유형이 같은 것 안에서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제가 오늘 계속 반복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예, 반복을 많이 합니다. 반복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걱정이 좀 돼가지고 잘 알아들으시는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자꾸만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네요. 예. 그런 내용이니까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꼭 읽어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지원자 유의사항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지원자 유의사항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지원자 유의사항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저것도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수시 모집 대학의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수시 모집 대학의 합격자, 충원 합격자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을 하고 등록을 안 했어. 등록을 안 해서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좋아가지고 등록을 안 했어. 그래서 정시에 원서를 써보려고. 근데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있냐?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원 전화가 오는데 충원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면 정시를 쓸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씁니다.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쓸 수가 없어요. 정시를. 추가 모집도. 되셨죠? 예,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도 생각을 좀 해두고 계시면 이 복수지원과 함께 저 내용이 가장 많이 이 질문이 되고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다들 입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거를 뭐 무조건 저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런 것들이 다 그런 낯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